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근 멘토입니다. 금요일날 이제 목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죠? 예.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 목 안 나올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금요일날 그 시장이 계속 강할 것이라는 얘기 드렸었죠. 정강후약장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강했고 조금 더 강했고 뒤에서 강함이 조금 약하게 내줬지만은 조금 내줬어요. 그죠? 그렇지만 정강 계속 강하게 올라오는 장이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은 시장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에 대한 근거는요, 모두 이 신문이라는 팩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강후약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걸 팔았다라면 오전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더라면 너무나 더 아까운 상황이었고, 또 그 다음에 아마 오후장에 매도를 하셨더라도 지금 주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의 지금이 어떤 모습이 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 중국이 또 지준율 인하도 하고 금리 인하까지 단행을 했죠. 주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을 마다 시간을 통해서도 중국은 또 오중전해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결국 오중전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왜 정강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참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마음대로 하고들 계십니다. 그죠? 이거 안 좋습니다. 그죠? 우리는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눈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신문이 여러분들의 눈을 그런 눈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오늘도 읽어보자고요. 자, 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이거 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자, 여기 기사를 하나, 지금 기사 쭉 보면 아르헨티나가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네요. 그죠? 자, 요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Betting against in a FED rate rise. 자, 이거 뭐냐면요, 반대로 투자기입니다. 반대로 배팅하기. 뭐와 반대로? FED 금리, 연준의 금리 인상에 반대로 투자하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죠. 빨라야 12월이다. 미국 9월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미국 9월 금리 인상도 없었고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12월도 없답니다. 자, 여기에 이 내용입니다. 올 한 해 뭐 할 것이다. 올 연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많은 투자가들이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하는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많은 투자가들 연내 금리 인상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다가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는 글로벌 양적 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럽이 최근에 경기 부양책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ECB, 즉 유럽 센트럴 뱅크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였고, 거기에 연이어 지금 중국에서 또 오중전해를 앞두고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까지 또 단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경제 성장률 7%대를 맞춰 나가고는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결국은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제가 그랬잖아요. 안 좋으면 반대급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안 좋다는 것은 결국은 그 반대급부의 내용들을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뭐냐면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동성 공급은 결국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의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음을 또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안심하고 투자하시라. 제가 얘기 드렸죠. 2년간은 큰 리스크가 없다. 즉 대한민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너무 짧게 끊어놓고 보니까 불안하시는 거예요. 길게 봅시다. 길게, 어차피 시장은 길어요. 인생도 길고요. 시장도 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국내 최대 경제지표 서울경제신문이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추가 지원이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뽑아온 기사 풀어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7% 성장률에 목매는 중국, 초강력 부양책 내놓나. 중국 지급 준비율 추이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딴 금리 인하, 지금 연내에 몇 번 했느냐 하면요. 1년 새에 6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6개월은 금리 동결이고. 참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죠? 아무리 이게 시장 경쟁 체제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정부에서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 성장에 더 목말라 있다는 거, 그것은 7%만 해도 작은 성장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7%대 이상은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중국을 만들어 나오게 된, 즉 중국을 만들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누군가는 성장보다는 자꾸 안정을 외친다면요, 아마 이 7% 성장은 힘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자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같이 글로벌 경기와 발맞춰서 인플레로 가야 되는데, 자, 안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꾸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당하느냐? 중국의 어떤 산업에 자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엔저로 밀어붙인 그 산업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당해야 하나요? 참 억울합니다. 그죠?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놓고 쓸데없는 안정이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같이 성장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최강 경기는 더 떨어지고, 못 산다는 국민 행복지수까지 떨어지는 이런 거를 왜 당해야 되나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중국은 이런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오중전의 8대 경제 과제를 보면 국유기업 개혁, 민영기업 강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서비스업하고 금융업도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철강 석탄의 공급 과잉 해소. 이건 뭐냐면 철강주들, 이때까지 저가 철강주들이 너무 많이 그게 했다는 얘기죠. 공급 과잉은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해소하는데 이것이 1대1로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뭐냐면 1대1로는 결국은 신실크로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SO 개발 산업, SOC 산업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종목군이 있었죠. 우원 개발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죠? 우원 개발이 중국 SOC 산업, 인도 SOC 산업하고 관계가 있다. 즉, 기관 산업을 닦는 데는 이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없다. 우원 개발 강조 들고 나니 한참 동안 행보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격 제한법까지 오르고 지금 해서 엄청나게 또 다시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십시오. 결국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때 살짝 움직였던 것보다는 지금 들고 있었던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국은 이 오중전의 8대 경제과제, 즉 그들은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음 기사 볼게요. 괴물급 허리케인 퍼트리샤.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 보면 파트라쇼라고 있었는데, 그죠? 가뭄, 퍼트리샤가 가뭄, 폭우, 지구촌 뒤흔드는 슈퍼 엘니뇨. 자, 슈퍼 엘니뇨, 라니냐, 뭐 전부 기상이변으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상이변들은 결국은 뭐에 피해를 주느냐 하면 농작물 쪽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농작물 쪽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농작물 관련주들, 농업 관련주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한은 앞으로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죠. 남해화학, 그죠? 농우바이오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남해화학, 농우바이오, 자, 이런 회사들, 비료 회사죠. 그죠? 그리고 팜스토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셔서,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짧게 끊어놓고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조정시에 딱 매수해서, 길게 들고 가셔야 되는 전략입니다. 왜? 이런 기사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 결국은 엘니뇨 때문에 지구는 몸살을 앓기 때문이죠. 자, 물론 뭐 이 곡물 관련주를 사놓고, 이런 슈퍼 엘니뇨가, 허리케인이 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길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해주는 전략, 즉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전기차 배터리 630억 불 주도권 잡기 삼성 LG 중국 추격 따돌려라. 결국은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얘기 나온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중국 공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가 드디어 이제 전기차 세제 지원에 대한 명확한 라인업들을 지금 잡아갈 시기라는 거.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그리고 그 샤오미가 인수한 쉐그웨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죠? 전동 오토바이, 뭐 전동 자전거 이런 쪽에 전기 자전거 이런 쪽에서 오히려 앞으로 이들은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기 자전거도요, 제가 그때 수익을 받아서 제가 한번 타고 나왔었는데 그 LG화학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십시오. 결국은 계속 성장하고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 전략이지 단기적 관점에서의 시장 전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사갖고 조금 빠졌다고 제발 증식협회에서 상담 신청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스마트 홈에서 무인차까지 가치 창출 혁신 생태계 선점. 자, 제가 늘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선점. 선점이 뭡니까? 선이 취득한 자가 점유권을 행사하는 것. 법률 용어는 그래 하죠. 선점은 결국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IoT에서 먹거리 찾는 기업들 200종 이상 타사 제품 연동, 삼성 스마트 싱스 키트 서비스, 일반 가정용 가전 등 원격 제어, LG 스마트 신규 센서 선배, 현대차의 구글 시스템 적용, 차 IT업계 합종 연행 활발, IoT로 건물 관리 효율 극대화, 스마트팜 등 농업도 대변신. 자, 이 모든 것은 사물 인터넷 오브 싱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인터넷 오브 싱즈는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도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 굉장히 광역입니다. 그런데 협의적 의미로 찾아갑니다. 센서 또 나왔죠? 센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두 가지 있었어요. 그죠? MCU를,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으로 하는 곳, 어버브 반도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센서, 뭐, 자이로 센서라든가 이런 모든 센서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그죠? 바로 QSI라든가 이런 회사들 계속 주목해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무인차, 스마트카 시장. 자, 이것도 결국은 인터넷 오브 싱즈입니다. 그러면 밀러링 시스템. 자, MDS 테크죠. 맛동산 테크라고 강조드렸던 그 종목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사물 인터넷 시장은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사는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제가 투자 제안 한 말씀 드리고 바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장세입니다. 결국은 중국도 돈을 풀겠다는 얘기고 유럽도 계속 돈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아마 상승장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에 대해서는 길고 긴 안목에서의 편안한 투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근이었습니다.